이 이야기는 우리 회사 이사님이 겪은 일이다. 이사님이 젊을 적 건축 설계를 할 때 근로 조건이 열악해서 월요일에서 토요일 저녁 9시까지 근무를 했다. 거의 30년 전이니 그럴만도 했다. 등산광이었던 이사님은 등산을 해야 스트레스가 풀리는 성격이었다. 그래서 토요일 9시에 일이 끝나면 배낭을 메고 심야버스에 올라 설악산으로 향했다. 그리고 밤새 설악산 야간 등산을 하고 일요일에 집에 왔다고 한다. 한밤중에 등산을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울까 물어봤는데 그렇게 무섭진 않고 고즈넉하고 좋다고 했다. 그리고 설악산이 영상 같은 기운이 있어서 무섭다는 생각보단 밤이라도 설악산은 좋은 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렇게 오랫동안 야간 산행을 하고 나니 여러 가지 신기한 일을 겪었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일 몇 가지를 들려주셨다. 첫 번째, 밤에 등산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시끄럽다. 풀벌레 소리, 새 소리, 부스럭거리는 소리, 내 숨소리까지 헉헉거리며 산을 오르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말소리가 들렸다. 친구 너댓 명이 자기들끼리 서로 웃고 떠들며 얘기하는 소리 같은데 소곤소곤 웅얼대는 소리라서 무슨 말인지 잘 들리지는 않았다. 귓가에 속삭이듯 들리길래 멈춰서서 귀를 기울이면 소리가 멈췄다. 잘못 들었다기보단 말을 하다가 말듯이 뚝 끊겼다. 마치 같이 걸으면서 얘기하다가 내가 멈추면 같이 멈춰서 숨죽이는 것처럼 들렸다. 헛것이 들리나 보다 싶어 상관하지 않고 계속 올라갔다. 말소리는 계속 들렸다. 누가 얘기하면 웃기도 하고 그러는데 유독 맞아 하듯이 맞장구 치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짜증이 나서 걷다가 휙 몸을 돌려 소리가 나는 곳을 쳐다봤다. 길 바깥 수풀 쪽에 사슴인가 고라니 같은 동물이 서서 안광을 내면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혹시 제가 말을 했나?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것에 입꼬리가 올라가며 웃는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는 맞아 하는 소리를 내고는 수풀 속으로 뛰어서 사라졌다. 아까 맞장구 치던 목소리랑 똑같았다. 실제 사람 목소리처럼 들렸다. 황당해가지고 한참을 서 있었다. 홀리면 안 된다는 생각에 머리를 흔들고 계속 산길을 올랐다. 두 번째, 등산을 하다 보면 달이 떠 있을 때도 있고 안 떠 있을 때도 있다. 그런데 떠 있어도 숲에 가려져서 안 보일 때가 있다. 유독 안 보일 때는 멀리 산봉우리에 가끔 둥근 빛이 떠서 옆으로 뉘어있는 팔자를 그린다거나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상한 모습도 보였다. 심지어 가끔은 산 아래까지 뚝 떨어질 때도 있었다. 산 꼭대기 관측소에서 신호를 보내나 싶어 아침에 해 떴을 때 보면 건물은커녕 나무도 없는 바위 봉우리였다. 세 번째, 야간 등산을 하다 보면 사람이 아예 없는 게 아니다. 저 멀리서 야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처럼 밤에 등산을 하는 사람들을 만난다. 물론 드문 일이긴 하지만 없는 건 아니었다. 아무튼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하게 내리는 날 산을 오르고 있는데 정면에서 누군가 산길을 내려오고 있었다. 그런데 복장이 특이했다. 등산복이 아니라 추리 영화에 나오는 형사처럼 어두운 색 트렌치 코트에 모자를 쓰고 작은 배낭을 메고 내려오고 있었다. 그래서 신기해서 쳐다봤는데 그 사람은 눈도 안 마주치고 아래를 보면서 나를 지나쳤다. 그냥 특이한 사람이구나 그러려니 하고 마저 길을 올라갔다. 그런데 얼마 안 가 또다시 남자 등산객과 마주쳤는데 순간 온몸이 얼어붙고 말았다. 남자는 아까 그 남자와 똑같은 차림을 하고 있었다. 어두운색 트렌치 코트에 중절모, 어울리지 않는 작은 배낭을 메고 똑같은 모습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어쩌지도 못하고 우두커니 서서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역시 눈도 안 마주치고 아래를 보며 나를 지나쳤다. 그런데 나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 남자가 나지막히 내게 말했다. 내려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남자는 벌써 저만치 내려가고 있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고민을 했다. 하지만 처음 보는 남자의 말만 듣고 산행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다시 산길을 올랐는데 저 멀리 앞쪽에서 다시 인기척이 느껴졌다. 이번엔 한 명이 아니었다. 십수명은 되어 보이는 사람들이 우르르 내려오고 있었다. 산길이 넓은 것도 아니니 옆으로 비켜줄 수밖에 없었는데 어안이 벙벙했다. 한밤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내려올 리가 없었기도 하고 내려오는 사람들의 나이나 복장이 제각각이었기 때문이었다. 군복을 입은 남자, 흰옷을 입은 할아버지, 색동옷을 입은 건장한 남자,
거지같이 보이는 너댓 살짜리 꼬마아이 등등. 그렇게 20명 남짓 지나가니까 소름이 돋았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나가고 몇 걸음 떼지도 못했는데 다시 위에서 사람들이 내려왔다. 아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었다. 출근길 지하철 계단처럼 빼곡히 내려오길래 너무도 황당했다. 올라가지도 못하겠다 싶어 좀 떨어진 공터에 침낭을 펴고 잠자리에 들었다. 잠에 들 때까지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려왔다. 뭔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었다. 인기척이 많아 무섭지는 않아 다행이다. 위로하며 잠에 들었다. 아침에 일어난 나는 짐을 정리하고 하산했는데 문득 날짜를 확인하고 머리가 쭈뼛 섰다. 그날은 음력 7월 15일 백중날이었다. 백중은 여름철 휴한기에 접어든 농민들이 음식과 술을 나누어 먹으며 하루를 보냈던 농민들의 명절 혹은 농민들의 여름철 축제날이었다. 백중이라는 이름은 이때쯤 과일과 채소가 많이 나와 100가지 곡식의 씨앗을 갖추어 놓았다는 데서 유래되었다. 그리고 백중날은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망혼일, 망혼일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는데 백중에 하는 여러 행사 중에 천신 차례를 지내기 때문이었다. 천신 차례는 각 가정에서 잘 익은 과일을 따서 조상의 사당에 천신하는 것을 뜻한다. 불교에서는 지옥과 아기보를 받은 중생을 구제하는 우란분해라는 법회를 여는 날이었다. 그 생각이 들자 내가 제삿밥 먹으러 가는 영혼들과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제서야 그들의 특이한 복장도 이해가 갔다. 오싹하기보단 마음이 경건해지는 경험이었다. 나는 내가 마시려던 차 한 잔을 바닥에 뿌리고 산을 내려왔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